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론 정리했던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저 개인적 욕심으로는 뭐 요약집을 통해서 좀 여러분이 핵심 이론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속해서 보시면서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문제풀이는 일단 여러분 뭐 이론을 알고 계신 걸로 전제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 같아서 이제 요약집을 같이 펼치면서 보고 싶은데 또 요약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진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냥 일단 문제집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쪽에 보시면 여러분 일단 우리 조세 총론입니다. 자, 조세 총론 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랬죠? 조세 총론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자, 근데 여기는 문제 난이도 편차가 큽니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나오면 요거는 출전이 여러분한테 뭐 맞으라고 내는 의도인데 반해서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잘 나오지 않는 일회성 문제, 요거는 출전이 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내면은 그냥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출전이 절대 그 객관식 특성상 만점 주지 않겠다. 반드시 틀리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낼 때는 여기서 일회성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던가요, 못 보던가요, 여러분? 못 보던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딱 봐갖고 우리가 공부할 동안에 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문제구나? 일회성 문제구나. 그래서 출전이 왜 냈다? 틀려고 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준다? 틀려준다. 그래서 마음을 비세요. 비시는데 무조건 버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문제 찍는 답을 찍는 요령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접근하고 이제 우리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된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요 문제 조세 총론 두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네 문제 중에서 요 두 문제가 조세 총론에서 다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만 좋습니다. 어쨌거나 23쪽에 보시면 여러분 문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조세 분류죠. 문제 1번부터는 조세의 분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조세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과거 초창기 때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레벨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 초창기 때나 물어볼 만한 조세 분류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적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좀 확인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과세권자가 누구냐. 그죠?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와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국세와 뭐로? 지방세로 구분하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자, 오늘 현재 국세는 몇 가지가 있고, 여러분? 14가지가 있고, 지방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1가지가 있는데, 이거 구분해봐라, 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 정도, 공부하는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모두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죠. 문제 1번은 모두 국세. 옛날 언제 때 나왔어요, 여러분? 6회 때 나왔대. 이때 봤었을걸, 그죠? 1번 가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게 모두 국세에 따라서 1번 찍은 분 있다. 저 창문 열어야 되겠죠? 창문 열고 밀어버립니다. 자발적 뛰어들든가 제가 밀어버리든가 둘 중 하나죠. 1번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하는 지방세죠, 여러분? 설마 1번 찍진 않겠지. 2번 종합소득세, 인지세 아까 여기까지는 뭔데? 국세인데 자 거기 써져 있어 뭐라고? 지방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걸 굳이 국세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세요. 지방이라고 써져 있잖아. 그럼 뭐야? 당연히 지방세인데 그걸 국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격이 야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아니죠? 3번 지역자원시설세. 자, 우리 이거 보유세인 지방세죠? 보유세인 지방세. 제지, 종. 여기서 제지가 바로 지방세고 종이 뭐죠? 국세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뭐죠, 여러분? 우리 국세인데 이 부가가치세 시험범위 아니죠? 법인세도 시험범위 아니죠? 자, 4번 농어촌 특별세. 우리 국세 중에서 목적세로서 우리가 부가세로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증여세 시험범위에서 빠졌죠. 국세지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세죠.
5번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바로 5번이 정답이죠. 예, 그래서 1번 문제 국세와 지방세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3번을 보죠. 문제 3번. 2번과 3번 묶으세요. 2번과 3번. 요거는 지방세 구분이죠. 지방세 구분인데, 자, 3번이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네요. 3번부터 볼까 한번? 지방세 기본법상, 자, 밑줄 뭐죠?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최근에 나왔네요, 여러분. 2014년도 25회 때 기출문제죠. 아, 26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눈이 안 좋아갖고. 그래서 6회. 예. 자,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죠. 뭐 지방자치단체. 자,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상하 관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밑에 뭐가 있다,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죠. 상하죠. 상급, 하급. 이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도. 그리고 도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시나 또는 군이 있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성격에 따라서 도시적이면 뭐가 되고, 여러분? 시. 농어촌적이면 군. 그럼 우리 경기도 하남시. 그러면 경기도가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고, 하남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강원도 평창군. 그러면 강원도가 광역이고 평창군이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그리고 이때에 요 수직적 이원화 외에 수평적으로도 도와 동급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 서울, 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어디 갔다 왔어요? 광역시가 있죠. 그러면 도지사나 서울 특별시장이나 인천 광역시장은 같은 레벨의 뭐라는 얘기야?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시군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 여러분? 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죠. 인천광역시 부평구죠. 그 특별시 광역시가 뭐고 광역, 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할 때 그 부는 지방자치가 아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 구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자치인 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인 구를 말하면 특별시나 광역시 구를 말하는데, 자, 갑자기 이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즉 지방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누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외우셔야죠. 이거는 뭐죠? 취득세.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죠? 재산세가 되는 거죠. 재산세.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자, 그 다음에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죠. 바로 뭐죠? 이게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 자, 반대가 있죠. 특강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죠. 요게 지방소득세죠. 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정도는. 자, 요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우리 보유세에서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뭐가 있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우리 목적세면서 부가세로서 공부하는 게 바로 뭐죠? 지방교육세가 있죠. 자,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되는 거죠.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 추가되는 거면 이제 뭐 정리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자, 물어본 게 뭐였죠? 3번은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그러니까 누가 특별시장이 부과하는 것이 아닌 거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거 특별시장만 나오면 되는 건데, 자, 보죠. 1번 주민세. 자,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주민세는 단 한 번도, 주민세는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민세는 한 번도. 그럼 지금 못 보던 것이 나와서, 지금 보세요. 못 보던 것이 나오면 일단은 못 보던 것, 우리가 평소 공부할 때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여기서 못 봤다는 것은 다 같이 못 본 걸 말하는 거지, 본인만 못 보던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만 못 보던 거면 본 게 별로 없는데 다 같이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못 보던 게 나오면 일단은 제끼는 수밖에 없죠. 답이다 아니다. 일단은 아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답은 아니다. 제껴. 일단 제껴.
그래서 너무 이건 일단 제끼고 나중에 본다. 뭐 나중에 볼 여유도 없지만 일단은 제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주민세 제낍시다. 뭔진 모르지만. 자, 2번 뭐 나왔죠, 여러분? 취득세. 자, 취득세 명백한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이 부과하는 거 맞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시장 부과되는 지방세에 취득세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여러분? 지방소비세가 나왔어요. 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네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단 한 번도 여러분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그 국세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일정 포션을 지방세로 주는 걸 바로 뭐라냐면 지방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얘는 뭘 쫓아가는 거냐? 부가가치세 쫓아요. 부가가치세.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벗어나 있습니다. 배제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건데 이게 툭 튀어나온 거죠. 당황스럽죠? 예, 그러나 당하지 마라.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보죠. 3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역시 누가 부과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하는 거죠.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5번 뭐가 나왔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아시다시피 누가 부과돼?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이 아니라 누가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등록면허세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보던 뭐가 나왔다더라도 주민세나 뭐가 나왔어도 지방소비세가 나왔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하자가 없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답은 나왔나? 나오죠.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또는 누가 부과하는가?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답은 몇 번 되는가? 5번이 된 거죠. 그럼 주민세는 누가 부과하냐? 요 특강시장이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합니다. 네, 주민세. 그 다음에 뭐는 지방 소비세. 이것도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잠깐 볼까요? 2번. 다음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아닌 것은 요 2번은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가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그리고 하나 더 마무리할겠죠, 여러분. 모든 지방세가 나오면 항상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로서 나오는 게 뭡니다. 그랬죠, 여러분? 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체크합시다.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다죠.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거 물어봤죠. 자, 이때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봅시다. 문제 지문을 보시면 결국 문제 지문은 둘 중에 하나죠. 문제 지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여러분? O 또는 X죠. 즉 뭐 옳은 걸 찾거나 뭐한가 여러분? 틀린 걸 찾죠. 그러면 보기 지문이 좀 길을 때 보기 지문 긴 지문을 보다 보면 순간적으로 지금 옳은 걸 물어봤는지 틀린 걸 물어봤는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 지문에다가 옳은 거 물어보면 문제 지문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표시합니다. 틀린 거는 X. 물론 문제 지문 보시면 밑줄 쳐지는 거 뭐를 말하죠? 틀린 걸 말합니다. 문제 지문에 밑줄 쳐지는 것은 뭐를 말한다? 부정문을 물어보랍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에 표시는 됐지만 잘 안 보입니다. 밑줄이.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문제 지문에 여러분 뭐 옳은 거 그러면 동그라미, 틀린 거 하면 X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기 지문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럼 1번 시장 군수. 시장 군수는 취득세 과세권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예, 답은 1번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다가 여러분? 재산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자, 전형적으로 누가 부과하죠? 도지사. 자, 그 다음에 3번 뭐죠,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특강이 나온 거죠, 여러분? 예. 4번 특별자치시. 5번 특별자치도.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취득세 과세권자가 될 수 없는 건 뭘 말하는가,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됐고요. 4번 갑시다. 4번. 자, 요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세와 목적세죠. 보통세와 목적세. 그럼 보통세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목적세. 그럼 어떤 게 예외적인 거라서? 목적세가 예외적인 거 들었죠? 자, 우리 목적세 빨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우고 있죠. 교교농, 지지. 그래서 국세에서 목적세 세 가지 뭐죠?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지가 뭐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소자가 들어가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들어가면 이거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했어요, 여러분? 보통세입니다. 그랬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소자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고요? 보통세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문제 4번은 다음 지방세인 목적세로서 올바른 거 물어봤죠. 자, 조건 몇 가지죠, 여러분? 두 가지. 밑줄 치세요. 문제 지문에다 자꾸 표시하는 습관 드십시오. 조건, 밑줄, 지방세. 또 뭐죠? 목적세. 그래서 물어보는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조건이 몇 가지야? 두 가지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문제 4번 형태를 적으세요. 박스 열거 문제랍니다. 박스 열거 문제. 많은 분들이 박스 열거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박스 열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 푸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스 열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순서에 관계없이 내가 아는 것부터 접근해갖고 아는 것부터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 풀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것부터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지워가다 보면 남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박스에 열거된 사례를 다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근데 박스에 열거된 걸 다 푼 다음에 답을 찾으면 99%는 답이 안 나와. 왜? 100% 맞추지 못하는 이상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보죠. 지방세인 목적세에서 올바른 거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볼까요? 지역 자원 시설세. 자, 그러면 지역 자원세 지방세 맞죠? 그러면서 뭐야? 목적세.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나온 거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과 4번밖에 없죠. 그럼 2번과 4번이 답이란 얘기야. 그럼 벌써 요 기억 하나 갖고 몇 번 없애버렸냐? 1번, 3번, 5번 지웠죠? 몇 개 없앴어? 3개 없앴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냐? 1타3피 그래. 뭐라 한다고? 1타3피죠. 한 놈 갖고 몇 놈이 없어서 3놈 없앴잖아, 3놈. 여러분 1타3피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박을 면하는 가장 기본. 잘 아시죠? 안금 떨지만 모른 체 하지 마. 그래서 한 놈을 가지고 3놈 없앴다. 1타3피. 이제 몇 개 남았어? 2개. 이건 이제 저는 전문용어로 뭐라냐? 쇼다. 찬스야 이제. 그러면 2개가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거 차이면 차이가 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차이가. 2번과 4번 둘 중에 차이가 나는 것만 풀라고요. 그러면 볼까요? 2번과 4번의 차이점은 기억은 2번, 4번 무차별이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 리을과 디귿 남았나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디귿 볼까요? 지방 소득세. 소는 누가 키워? 보통세가 키우는 거죠. 지방 소득세는 목적세 하나 뭐야, 여러분? 보통세죠, 보통세. 그러면 리을 볼까요? 지방 교육세 나왔네요. 그래서 리을 나오는 거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죠. 그럼 보기 좀 2-3개 풀면 답이 나와버려, 여러분. 거기 6개를 다 풀 필요 없이 2개에서 3개 풀면 답이 나온다니죠. 이걸 저는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박스 열거 문제. 나오면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 푸는 요령 아시겠어요? 예,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5번. 별표 하나. 부가세에서 가장 지금 조세 분리해서 여러분 꼭 정리해둘 부분은 필요하죠.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여기는 없죠. 자, 기본서라도 갖고 오시는 뭘 볼 걸 옆에다 두세요. 문제지만 덜렁 갖고 있지 말고 뭘 옆에다가 이론이라든지 뭐 내가 그동안 서브노트 한 거라든지. 제가 지금 얘기 싶은 건 뭐냐? 남은 기간 딱 한 놈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여러분이 제일 그동안 만든 뭐 노트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배부해야 될 핵심 요약집이라든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걸 가지고 남은 기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새로운 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여기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자료상이 되지 마십시오. 자료상이.
그 안 되신 분들 공통 요인 중에 하나 중에 이 자료상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본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떨어져요. 이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배우면서 그냥 외부 자료 갖고 옵니다. 그 외부 자료 혼자 보든지 그것도 옆에 사람한테 돌려요. 언니 이거 봐. 이거 저 학원 건데 아주 기똥차. 이거 봐. 자료가 나빠서 여러분 시험 떨어지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료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여러분 거로 만드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또 그거 그러면 나도 복사해줘. 그래? 그래갖고 그 지역이 다 폭파당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절대 자료상이 되지 말라.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라도 제대로 봐라 그럽니다. 본인이 만든 노트가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전 과목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과목별로 뭐 요약집 나오면 난 그럼 요약집 갖고 이론을 정리하겠다. 그럼 남은 기간 계속해서 거기다 모든 걸 다 요약을 적어놔야 돼. 그래서 계속 남은 기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세법 공부 안 된다. 점수 안 나온 분들 계세요. 그러면 세법 점수 안 나오는 분들의 특징 보면 결론. 외울 거 못 외운가? 외운 걸 못 외운가? 외울 거 안 해놓고 점수 문제 풀어봐야 뭐하냐고.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최소한 세법같이 양이 작은 과목은 몰아치기가 필요합니다. 몰아치기. 자, 한 달 30일 중에서 여러분 세법 이틀만 좀 배정해 주시고요. 세법 이틀만 좀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지방세, 하루는 국세, 그래서 요약집이라든지 그 암기사항을 좀 이틀에 걸쳐서 꼭 좀 정리해 주십니다. 그럼 이미 6월달 지나갔죠?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두 번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몰아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몰아치기를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면서 점수가 쌓여가는데 이걸 안 하고 맨날 진도별로 올해는 뭐 이번은 조세총론, 한점 지난 다음에 취득세, 한점 지난 다음에 등록세, 한점 지난 다음에 재산세, 한점 지난 다음에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그러면 가는 순간 다 빠져나가는 거죠. 효과 없어요, 별로 그러면. 그래서 저는 세법 같은 경우는 한번 하루 이틀, 2, 3일 몰아치기로 해갖고 하루는 이 지방세, 하루는 국세 이런 식으로 몰아쳐서 외우시면은 이게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조금 점수를 깔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 풀이보면 어떤 뭐 교수님마다 다지만 문제를 먼저 풀어오겠대. 개풀 같은 소리입니다. 저는 어떤 걸 문제를 먼저 풀어오겠대. 저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실전 문제 들어가서 실전 고사장에서 미리 문제 풀어보고 갑니까? 고사장에? 문제는 보는 즉시 받아갖고 보는 즉시 읽고 판독하고 해석해서 결론 내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법 시간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하겠지만 세법 문제 미리 풀어오지 마세요. 뭐 진도표 내달라 뭐 해갖고 쌩 난리를 치는데 진도표 나가면 뭐 보지도 않는데 뭐 진도표 안 주냐도 그러고 그거 보지 마시고 그거 보시려면은 뭘 보냐? 핵심 이론. 그래서 그 진도별에 나가야겠다는 핵심 이론은 꼭 미리 암기하고 놓으십시오. 이거는 보는데 문제를 먼저 풀어오겠다? 저는 별로 세법은 반대합니다. 예, 저는 문제는 그냥 딱 보는 즉시 내가 판독하고 해석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미리 시험 보기 전에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먼저 진도 나갈 거 예습하겠다. 그러면 핵심 이론을 외우고 오시지 문제를 먼저 풀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문제집의 문제 중에서 풀어야 할 반드시 중요한 문제가 있고 스킵이 가능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구분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예, 조금 세법 첫날이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얘기했네요. 자, 이번엔 독립세와 부가세죠. 독립세와 부가세. 자, 여러분, 요 부가세는 별표 하나 정도 좀 정리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또 써야 되네. 자, 부동산 취득하면 뭐 내야 되죠, 여러분? 취득세. 자, 간단히 합시다.
일일이 다 칠판에 다 쓰겠습니까? 그럼 취득세 납세분의 취득세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자, 20%를 기본적으로 뭐 내야 되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내셔야죠. 근데 문제는 취득세는 부가세가 지방교육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두 가지. 그다음에 역시 같은 지방세 뭐 여러분? 등록면허세 또 뭐 여러분? 재산세 역시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납부세에 대해서 20%죠. 뭐를 내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내죠.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다 기본적으로 뭘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 냈죠. 다만 취득세는 부가세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다? 두 가지. 뭐 있다? 농특세가 있다. 그다음에 같은 보유세 뭐 여러분? 지역 자본시세는 얘는 재산세 병기세죠. 재산세 병기세 때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여기부터는 뭐죠? 국세죠. 그렇다면 종부세는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가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이때 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또는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감면세계 때는 무조건 몇 프로를? 20%. 감면세계에 대해서 20% 뭘로 내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면세계 때는 20%를 뭘로 간다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이거 어떻게 외웠죠 우리? 깜농 이렇게 외우는 것 하나 요령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납부세에 대해서 10% 뭘로 가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가죠. 지방소득세. 근데 여러분 주의합시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랬어요, 여러분? 독립세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무조건 10% 쫓아오는 거죠. 소득세! 그럼 무조건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가 꼭 쫓아오죠. 근데 예전엔 부가세였던 것이 독립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독립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지방소득세 모든 뭐 과표라든지 그다음에 세율, 감면 이런 부가징수는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은 10% 뭘로 오는데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고 여러분? 독립세다라는 거 잊지 마십니다. 자, 그럼 이거 확인할까요? 자, 문제 5번.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계된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그러면 취득세다. 그럼 취득세, 농특세 올 수 있나요, 여러분? 네, 당연히 오죠. 농어촌 특별세 오죠. 답은 1번이네, 뭐. 그럼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여러분은 제일 약한 게 뭐냐? 내가 1번인 걸 답을 결정해놓고 내가 나를 믿어 못 믿어? 네, 못 믿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죠? 5번까지 다 보죠. 5번까지 가는 과정에서 1번 답을 골랐던 걸 뭐하죠? 고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고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쳤을 때 맞을 가능성보다 고쳤을 때 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매년 답을 고쳐갖고 틀린 사람은 매년 보지만 고쳐서 답을 맞췄다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취득세, 농특세 맞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가감하게 넘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괜히 2, 3, 4, 5번 들어가고 고치게 된다고. 고치면 오히려 나만 틀리는 거야. 1번 잘 골라놨다가.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야. 그럼 2번 갑시다. 양도소득세. 그럼 최소 뭐가 나와야 되죠? 농특세는 나와야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역자원시세.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 독립세죠. 보유세인데 제지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지역자원세는 부가세 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자, 3번 종합부동산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이제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가 못 나고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와야 되죠. 자, 4번 재산세는 지방소득세. 아니죠. 지방소득세 뭘 쫓아간다고요? 소득세 쫓아가는 거죠.
자, 5번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1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 6번 당해세. 문제 6번 작년에 나온 거죠. 기본적인 거지만. 자, 6번은 뭐야, 여러분? 당해세 잡으셔죠. 당해세. 이걸 중개법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 세법이 뭐라고 그래서? 세법에서는 재산세 또는 재산세군 이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해세 종류 기억해 두셔야죠. 별표 하나. 비록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목은 좀 알읍시다. 내용 당해세. 얘는 글자대로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했죠. 그래서 당해세에 들어가는 거 크게 두 가지 있죠. 뭐죠, 여러분? 보유세, 뭐 재지종, 그리고 그 부가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죠, 여러분이? 상속세, 증여세, 뭐 자동차세. 근데 이런 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재지종과 부가세가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해세 특징 아셔야 돼요. 당해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얘는? 당해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야?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 항상 뭐 피담보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이건 여러분 중개업법에서 경락과 배분순위 배우셨죠? 네. 그래서 이 당해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날짜 따지고 안 따지고 뭐가? 당해세가 무조건 우선 받는 거죠. 그러면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과 피담보 채권 둘 중에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가면 되는가? 빠른 놈이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뭘. 먼저 설정한 놈이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야. 우선 권리자가 되는 거니까 순위가 빨라지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문제 지문에 뭐라 했어? 법정기일 전에. 즉 여기서 법정기일은 조세를 말하는가?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뭐가? 전세권이 먼저 설정 등기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의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지방세에 우선한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 말이냐고? 맞는 말이잖아. 전세권이 왜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해? 먼저 설정했으니까. 먼저 설정했다는 말이 어디 있는데요? 거기 써져 있잖아.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어떻게 됐다? 등기됐다 그랬잖아. 그럼 세금이 먼저 발생한가? 전세권이 먼저 설정한가? 그럼 전세권이 세금보다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야. 다만 요거에 대한 뭐가 있다고? 예외. 그래서 거기 밑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 밑줄. 그 재산, 여기 친절하게 써져서 출제윤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표현한가? 당해세. 당해세는 우선하지 못한다. 왜? 당해세는 설정일자와 관계이시 없이 당해세가 먼저 우선 받아가니까.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그러면 결론. 우리 뭐 찾으면 돼? 보유세인 재지종과 부가세 찾으면 되죠? 근데 재지종 나오는 것도 몇 번밖에 없어? 3번이죠. 종합부동산세죠. 재지종. 답은 3번이야. 쥐뿔. 자, 35쪽 문제 38번 봅시다. 35. 올해 나온 거야. 작년. 35쪽 가볼까요, 여러분? 35쪽. 문제 38번 찾으셨어요? 네, 작년 기출문제네요. 29회. 결론 X. 이제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래 이제. 그럼 그냥 기본 내용만 확인합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이건 여러분이 배우셨던 중개법을 통해서 정리하면 됐죠. 근데 1번 납세담보물 매각 시 납세담보물로 제각한 담보물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해버리는가? 그럼 그때 밑줄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 밑줄 하나.
담보 있는 조세채권 미출하나 이 두 놈 중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 있는 조세채권부터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보던 거다 못 보던 거다고요? 못 보던. 단 한 번도 설명 못 드렸습니다. 이게 나올 거라는 저도 생각을 못 했고요.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그냥 출전에 찍었을 뿐입니다. 그럼 못 보던 게 나오면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껴라 그랬어요. 근데 작년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못 보던 제낀 게 답이었어. 이런.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제 욕심으로는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은 맞힐 수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자, 1번 일단 알아 몰라. 모르는가? 제껴야죠. 뭐 어떻게. 그럼 제껴봅시다. 2번 봅시다. 2번에 재산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자 나왔다. 밑줄 뭐 나왔어? 종합부동산세 나왔네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친절하잖아. 그러면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항상 뭐보다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종합부동산은 당해 재산에 설정된 뭐보다 전세권보다도 어떻게 해? 항상 우선한 거죠 뭐. 그래서 이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 그래서 전세권 설정됐더라도 뭐가? 종부세가 먼저 받아가는 거죠. 자 3번이죠. 밑줄 취득세가 나왔네.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당해세가 아니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 당해세가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피담보채권과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빠른 거죠 뭐. 빠른 거. 자 3번 보세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뭐래서? 전에. 그럼 취득세를 제출하기 전이라는 얘기죠? 취득세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뭐 했대? 저당권 먼저 설정했잖아. 저당권. 그럼 저당권 설정이 빠른가? 취득세가 빠른가? 저당권. 그럼 빠른 놈 어떤 놈 받아가는가? 저당권이 받아가죠. 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사항에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왜? 저당권이 먼저 설정했으니까 얘가 취득세부터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변제받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뭐 별거 있어? 또 그렇게 하니까 풀려가네요. 4번.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자 밑줄 강제 집행 비용. 이게 바로 뭐 여러분? 경락과 배분순위 1순위 공익비용이죠? 얘가 무조건 받는가? 공매, 경매, 집행비용. 이거는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아니야? 맞는 말이잖아요. 4번도. 자 이제 5번이 달려있네. 점점 스릴이 있죠. 아니 우리 1번에서 당황했잖아. 못 보던 게 나와갖고 그다음 하나씩 풀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풀리는 게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5번 봅시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써져 있어. 뭐라고? 당해 재산에 부과된 뭐 재산세는 써져 있잖아. 거기 당해 재산에 부과된 거라고. 그러면 재지종 얘는 무조건 피담보채권부터 어떻게 해? 우선. 그래서 이때 이 재산세는 뭐보다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부터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야. 그럼 결국 내가 알고는 2, 3, 4, 5에서 답이 있음께로 없음께로 1번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는 없지만 1번을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문제 풀어가야 되는 거야. 뭐. 내가 문제 풀 때 1, 2, 3, 4로 완벽하게 100% 다 안 다음에 답을 찾는 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3개 정도 없애버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제 연습이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찍는 이제 그 확률을 높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 우리 경락과 배분순위 보세요. 1순위 뭐예요 여러분? 공익비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매, 경매, 집행비용, 뭐 집달리라고 그러지 않고 저는 집달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입이 배겨갖고 집행관이라나 요즘은?
예, 집행과 뭐 인지세 이런 그래서 공매 경매를 집행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죠. 이거는 바로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하니까 얘를 먼저 무조건 까는 거죠. 그리고 이 순위가 뭐죠, 여러분 이제? 응? 필요경비? 예. 여름 배우셨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뭐 여러분 지역별 최우선 소외 변제 보증금이죠. 뭐 명칭이 조금은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뭔지 아시죠? 이거와 동순이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요거와 동순이 있는 게 임금 채권이죠. 임금 채권. 그래서 3개월간의 급여 채권과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이죠. 이건 다 누구를 보호하기 한 거야? 서민들을 보호하기 한 거죠. 임차인, 이거 근로자를 보호하기 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순위로 가는 거죠. 3순위가 바로 이제 뭐야? 조세 채권과 뭐 피담보 채권이 붙는 거죠. 어떤 놈이 받아갔지? 지금 요거 말한 거죠. 여태는 요게 나왔는데 우리 이번 문제는 작년은 요것도 나왔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 중개법에서 배웠을 테니까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둘 중에 어떤 놈이 받아가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이 조세 채권 중에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당해세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당해세 있는지 없는지. 왜 얘를 먼저 잡아야 되냐? 당해세는 날짜와 관계 있어 없어? 없죠. 이 당해세는 날짜와 관계없이 무조건 얘가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우선 변제. 그러면 당해세를 제외한 기타 조세 채권, 당해세를 제외한 기타 무슨 채권? 조세 채권. 그리고 뭐 피담보 채권. 이 중에서 이제 뭘 따지는가? 빠른 거죠, 빠른 거. 네, 이거 보셔야죠, 뭐. 그래서 일단 당해세 잡아내고 당해세가 아닌 기타 조세 채권은 피담보 채권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너? 빠른 거야, 여러분. 뭐 어려워, 그냥 주워 먹는 문제지. 자, 그럼 1번 잠깐 볼게요. 1번은 한 번 더 설명드리지 않은데, 자,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세금 중에서는 어떤 게 받아갈 거냐? 조세 채권 상호간에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세금 중에서 어떤 놈이 받아가요? 세금, 담보 채권과 붙은 게 아니라 세금 중에서. 그러면 담보가 있는 담보된 조세 채권이 있다. 그럼 담보가 우선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더라도 담보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를 먼저 했다. 그럼 압류한 조세 채권이 먼저 받아라는 얘기죠. 압류는 안 됐더라도 내가 매각대금에서 내 받을 세금이 있다. 교부 청구하면 교부 청구하는 걸 받아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야, 여러분. 근데 1번은 왜 틀렸냐? 얘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죠. 뭐가 우선인데? 담보 있는 조세 채권이 우선 변제를 받는 건데 여기는 우리 문제지문은 뭐가? 압류되어 있는 조세 채권이 먼저 받아간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담보 제공한 게 먼저 되죠, 담보. 그 다음에 뭐야? 압류.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교부 청구. 이걸 물어봤어요. 이건 국세징수법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럼 이런 거 맞추려면 다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그냥 민법이고 개론이고 공법이 없어지고 세법만 공부해야 돼. 16개 맞추겠다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까지 4개가 더 되면 여러분 양이 여러분 그 지방세보다 더 많아져. 그래서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내용이 나왔을 땐 답이 될 가능성은 적은데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답이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그래 1번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거라 하더라도 2, 3, 4, 5번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답을 좀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결론 38번 또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당해세. 그래서 세금과 피담보 채권이 붙었다. 이것만 갑시다. 세금과 저당권 등이 붙었다. 그럼 일단 뭐부터 찾아내고? 당해세 있는지 확인해서 당해세면 얘가 무조건 우선 변제. 당해세가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은 둘 중에 어떤 너? 빠른 너. 아무것도 아니야. 뭘 이해가 안 된대.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아마 중개법에서도 배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어요? 자, 24쪽 문제 8번 지방세 부가징수 갑시다. 자, 저는 이거 엄청 중요하다 봅니다. 부가징수.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날 풀더라도 제대로 알고 풀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고. 문제 100문제 풀면 뭐야? 답을 전혀 풀지 모르는데 이 핵심 이론을 모르면 끝난 거지 뭐. 부가징수 별표 3개 여러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죠. 남은 맞춰야 돼. 납세무이행 방법 있죠? 자, 납세무이행 방법 두 사람이 있죠?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야?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야? 과세권자와 누구야?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자,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고요? 보통징수. 그러니까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 요걸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해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그래서 얘는 뭐 누가 계산해 주는가?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분자한테 뭘 보내주는가? 고지서가 날아가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날아간다고요? 고지서.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내야 되니까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와? 납부기한이 나오죠. 근데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돼? 가산금이죠. 이게 자동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럼 거꾸로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이 뭐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기한이 나오는가? 반드시 신고 기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해야지. 이런 걸 구분 안 해놓고 어렵다 그러는데 아주 돌아버려야죠, 나는. 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여기는 뭐가 나오는 게 여기는 가산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야. 안 봐요. 이걸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하니까 나올 때마다 틀려. 다 됐잖아. 뭘 어려운 게 뭐. 그럼 우리 보통 징수나 대표님 지방세가 제지, 정부세 뭐 종. 그래서 제지종. 어떡하라고 도대체. 신고 납부는 뭐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이거는 취득량, 제지종. 뭐 어쩌라고. 특히 종부세 특징은 뭐죠? 원칙이 뭔데? 정부 부가과세인데 납세 문제 뭐 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종부세는 원래 무신고 가산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신고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근데 납세보다 선택은 뭐 할 수 있어? 신고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신고할 때 뭐 하면?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시험 나오는 거죠 뭐. 됐잖아.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자, 그 다음에 과세권자, 납세 의무자가 아닌 제3자. 누가 있어?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편의점 생각하세요. 누구 그랬어? 사업자 등. 사업자가 뭐 할 때? 돈 줄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다 뭐를? 세금, 뭐를? 소득세 등을 뭐해? 빼고 주는 거죠? 빼고 준다. 이걸 뭐라는가? 원천징수. 이제 이런 용어도 알 때 됐잖아, 이제. 그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 등에 국가 등에 뭐 하는가? 과세권자한테 납부하는 게.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원천징수. 이걸 지방세 뭐라 그런다고? 특별징수를 한다고. 이걸 아직 못 외웠다? 그럼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뭐가 어려운 거야? 공부를 안 한 거하고 어려운 건 다른 거지.
요걸 뭐라 한다고? 국세는 원천징수. 이걸 지방세 뭐라 한다고요? 특별징수. 그럼 소득세!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오는가?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우.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나오는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세트다고, 세트. 얘들은 꼭 같이 다닌다고. 손을 꼭 잡고 다닌다고. 이거 부가징수 이게 다야 일단 기본 포맷. 자 그럼 갑시다. 문제 8번. 지방세 부가징수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아서. 옛날에 나왔죠? 2002년도 문제네요. 자 1번. 보통징수는 나왔죠. 보통징수는 누가? 세무, 공무. 저거 세무, 공무 누가? 과세권자잖아. 과세권자. 세무 공무원인 과세권자가 납세 고지서를 당해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재산세는 뭐 해야 한다? 보통 징수 방법이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고지세에게 뭐를?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뭐가 틀렸어? 그죠? 왜 가산세야? 가산금이지. 고지세에 적힌 납부를 할 때 가산금이라니까. 근데 그걸 살짝 뭘로 바꿨어? 스키는 가산세를 살짝 바꿔놨잖아. 끝자 바꿨잖아. 끝자만. 그게 고사장에서 보이는 거야. 3번 뭐야? 신고 및 납부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표준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려. 4번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근데 신고 또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산출세도 부족세도 자 여기는 뭐를? 가산세를 합판금액으로 세워서 무슨 방법으로 가는가? 보통징수로 가는 거죠. 5번 특별징수는 지방세 징수에서 그 밑줄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누구랬어? 사업자 등 돈 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징수시키게 하고 그걸 납입하게 하는 걸 이걸 바로 뭐란다 그러면 특별징수를 한다. 됐죠? 문제 9번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가징수. 자 조건 몇 가지야? 두 가지. 밑줄 쳐. 지방세 and 보통징수 방법만. 조건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보는 순간 지워야 될 게 있죠. 뭘 지워야 돼? 2번과 3번 지워야 되죠. 무조건 지우는 연습하시라고요. 무조건 지우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닌 거 지우라고. 2번과 3번 지워야 되죠. 왜 지워? 국세니까. 헐 참네. 근데 1번 봅시다. 지방교육세는 뭐죠? 부가세죠. 부가세니까 얘는 뭘 쫓아가? 본세. 그렇죠. 그럼 얘는 본세를 봐야 되죠. 근데 지금 본세가 제시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얘는 세무. 근데 4번 등록에서 무슨 세목이야? 신고납부 세목이죠. 재산세가 뭐야? 보통징수.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죠. 뭐 주워 먹는 문제 빨대 꼽아놓고 쫙 빨아들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쉬운 것도 많아. 여러분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야. 문제는 지방교육세야. 왜? 얘는 뭘 쫓아가니까? 본세. 자 그러면 본세가 뭐냐 보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뭐는 지방교육세는 뭐로 가는가? 신고납부죠. 근데 재산세일 때에는 뭐가 지방교육세는 뭐가 되는가? 보통징수. 그럼 얘는 왜 답이 안 돼?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보통징수 방법만으로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기 때문에 신고납부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과는 조건을 충족해서 못했어. 못했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10번 보죠. 최근의 기출문제네요.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및 불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기도 상당히 단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았던 문구가 나오는데요. 갑시다.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부과세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 자, 이거는 1번은 뭘 물어본 거죠? 제척기간이죠.
자, 제적 기간은 세 가지야. 그죠? 예. 그래서 첫째, 무슨 행위? 부정행위일 때. 부정행위일 때 제적이 몇 년? 10년이죠. 10년. 두 번째, 무신고인데 이 무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악질 무신고와 단순 무신고. 그래서 악질 무신고는 10년, 단순 무신고는 7년. 예.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외의 경우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이죠. 자, 22쪽 잠깐 보세요. 22쪽. 앞쪽 22쪽 보라고. 양가로 4번. 지방세, 국세, 제적기간 나와있죠, 박스? 자, 부정행위 몇 년? 10년. 단, 국제거래를 통한 국세 때 몇 년? 15년. 자, 그 다음에 거기 단순 무신고 몇 년? 7년. 근데 그 밑에 박스 별표 보세요. 자, 밑줄. 요건 일단 크게, 요 악질은 뭐냐? 세 가지, 여러분. 악질. 첫째, 뭘 받았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어. 근데 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야. 상속이나 증여까지 받아놓은 놈이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야. 죄질이 무거운 걸 보는 거죠. 둘째, 여기 보면 거기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명의신탁. 자, 부동산의 명의신탁 허용해요? 허용 안 해요? 허용 안 하죠? 근데 명의신탁을 통해서 취득했다는 얘기야. 세 번째, 뭐야? 타인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비상장분이 뭐가 돼서 과점주주가 돼서 취득세 어떻게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방식으로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야. 요 세 가지야. 악질은 상속, 증여, 명의신탁, 타인 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그에 따른 뭐를 안 했다고? 신고를 안 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너는 죄질이 무겁다. 몇 년? 10년. 단순 무신고는 7년. 이때 이 단순 무신고가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셨죠? 뭐야 여러분? 취등양. 취득세, 등록료세, 양도세 신고 안 했다. 그 몇 년이란 얘기야? 7년이란 얘기야. 7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짜리와 7년짜리가 아니면 몇 년이라는 얘기야? 5년. 5년. 그럼 여기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여러분? 첫째, 과소신고죠. 무신고는 여기 왔죠? 과소신고. 그 다음에 우리 안 나온 뭐 재지종. 작년 시험에 이거 나왔죠. 종합부동산에 나왔어요. 종합부동산 제적기간 몇 년이냐? 5년이라고. 그래서 작년 제가 요걸 잘 봐라. 요거 적용되는 게 몇 년지 뭐가 있는지를 잘 봐라 그랬어요. 제적기간이야 끝이야 이게. 자, 별표 하나. 제적기간. 자, 그러면 다시. 10분입니다. 자, 납세자가 법정 신고인가에 소득세 과세표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 지방소득세를 뭐 했대, 여러분? 무신고죠.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단순 무신고죠? 몇 년? 7년. 사실 요거는 요 문제가 2015년도 나온 다음에 요 제척기간에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 무신고는 몇 년이다 여러분? 7년.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 무신고로만 나와. 2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저는 이건 지방세 불복 절차인데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왜? 일회성 문제로 봤거든요. 보던가 못 보던가? 못 보던가. 책죠 그러면. 뭐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책이라고.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 3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이었다. 못 보던 거네? 그러면 이제 창문 열어야죠. 이씨. 취득세 아니야. 신고 나쁘잖아.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자, 4번. 납세 문제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나왔네. 뭐,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 100분의 20에 뭔 또 가산세야, 가산금이죠. 그래서 역시 또 틀렸죠. 자,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이 순서를 한다. 보던가 못 보던가? 못 보던가. 자, 그러면서 못 보던 게 2개 이상이 나오면 이때는 여러분 어떤 걸 찍을 거냐? 앞에 걸 찍을 거냐? 뒤에 걸 찍은 거냐?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뒤 거 찍습니다. 이게 이력서 문제 대처 요령이야. 모르는 지문이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내가 아는 데선 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모르는 걸 찍어야 되겠죠. 근데 모르는 게 하나면 그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그게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뒤에 거 찍습니다. 실제 요거 기출문제 분석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못 보던 게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어차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억울해하지만 어차피 모르는 문제잖아. 그 찍는데 어떤 걸 찍어서 답을 확률을 높일 거냐니까. 그러면 어디 걸 찍어라? 뒤에 걸 찍어라는 얘기야. 근데 작년 이게 깨졌어. 앞에 게 답이었어. 그러니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확률이. 그래서 정답을 어차피 찍을 바에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원칙을 갖고 찍으십시오. 원칙.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못 보던 게 나왔다. 일단 여러분 그걸 붙잡고 시간 잡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제껴야 돼. 일단 4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던 데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던 데서 답이 없으면 결국 못 보던 걸 찍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 말이 틀렸냐 맞았냐 떠나서 못 보던 걸 찍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 뭐 우리가 아는 게 답이 없는데. 근데 못 보던 게 뭐가 나면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그럼 일반적으로 어디야? 뒷거야. 작년만 앞에 게 나왔어. 거의. 그래서 뒤에 거 찍으세요. 어차피 찍는 거 아니야. 찍는 거야. 이거 또 무척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새끼 앞에 게 답이 있는데 왜 뒷거 찍어서 틀리겠냐. 어차피 틀릴 거 아니야. 어차피 틀릴 건데.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못 보던 지문이 나왔어. 못 보던 지문, 못 보던 내용이 나왔어. 그런데 보기 지문에 취득세나 뭐가 들어가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들어있으면 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들어간 지문을 선택하세요. 어차피 찍을 거라면. 왜? 결국 부동산 세법이면 지방세는 뭐와 연결되고 대부분 취득세 연결되고 국세면 양도소득세 연결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못 보던 지문 중에서 혹시 보기 지문이 뭐 3번에 뭐가 취득세가 있다. 4번에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가 있다. 그러면 그 지문 찍어. 그러면 거의 걔가 답이야. 귀결론 일로 와야 되니까 귀결점은.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래. 취득세하고 양도세 2개가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 다 나올 수가 없죠. 왜? 지방세 아니면 국세 둘 중에 하나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찍을 거라면은 무조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모르면 무조건 3번이야. 그럼 저는 그래. 너 그다 시험 3번 문다. 아니야. 모르는 문제가 나와더라도 내가 최대한 접근해서 아닌 걸 지워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 좀 봐주시고요. 자, 11번 여기부터 조금 쉬었다 갈까요? 예.